충남 지역 버스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96%로 압도적인 파업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10일 전국 자동차 노조의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파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장 68년째를 맞는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의 배후 시설과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서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홍성군이 신청사 이전 후보지를 오는 31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오는 10월까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임금 인상 등의 문제로 오는 15일 전국 노선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마다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충남 지역 투표 결과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 오는 15일 버스 운행이 중단돼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충남 버스노조가 결국 파업에 참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8일 충남과 세종 19개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96.6%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충북 청주와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찬성률 90%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 가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종 여부는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투표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돼 지역 노조가 동참하게 되면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15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올 거고 또 11일 날 그 연맹에서 전국 시도 대표자 회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날 겁니다.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충남 세종 지역 시내외 농어촌 버스 2,0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들 버스가 동시에 멈춰설 경우 특히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자주 이용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이용을 하지만 가장 대중교통이니까 좀 파업이 된다면 좀 많이 불편한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은 게 저는 아직 학생이니까 버스를 이용해야 좀 멀리 갈 때는 뭐 택시나 이런 거 타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충남도는 전세버스 등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버스의 경우 시군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파업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더위가 빨리 찾아온 만큼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태안도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 대표 관광지 만리포 해수욕장.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서퍼들이 벌써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이곳 주민들은 부산 등 다른 지역처럼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태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조기 개장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만리포 해수욕장 문을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다음 달 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안전요원 인건비만 지난해보다 8,6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등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태안군 해수욕장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고 피서객 수요 창출을 기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장 68년째를 맞는 만리포 해수욕장은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될 전망입니다. 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한낮 폭염을 피해 해가 진 뒤에도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이곳 만리포 해수욕장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도 지난해보다 35일이 더 늘어나면서 여름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서객이 재작년 48만 명, 작년 35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감소 추세인 만큼 상인들은 조기 개장과 야간 개장이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만리포에서
그 야간 개장과 이제 조기 개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 여러 피서객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이제 함께 구비를 할 거거든요. 그 상인과 주민 일동들이 지금 그 많은 그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는 그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바가지 물가나 위생 불량을 근절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친절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안군청 위생과하고 저희 협회하고 같이 어떤 그 교육도 좀 하고 어쨌든 저희가 손님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거 계속 개최를 할 겁니다. 개장 전까지 해서 뭔가 지금 달라진 그 말리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태안군은 올해 말리포 조기 개장 성과에 따라 나머지 해수욕장 개장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 대산항의 열악한 배후 시설과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이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장승재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대산항이 좀 어떤 곳인지 기본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대산항은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무역항입니다. 1991년 10월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요. 이제 오일뱅크, 하나토탈 등 석유화학 기업의 항만시설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는 이제 충청권에서 최초로 공영부두가 준공되고 2011년에는 국가부두 3선석이 추가로 준공이 되었죠. 현재는 총 31선석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국제여객 터미널까지 건립되어 여객과 물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죠. 네. 또한 대산항의 배후에 있는 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요. 대산산업단지가 그중에 가장 크고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총 7개의 산업단지가 산재에 있습니다. 이 대산항 주변에. 네. 2018년도 기준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 규모는 전국 2위, 석화단지 규모는 3위, 물동량 처리 수준은 전국 6위인데 2018년도에 이제 낸 세금을 확인해 보니까 국세 5조 4천억 정도를 내고 있고요. 지방세는 740억 정도를 이제 납부를 했더라고요. 예. 이 금액은 따져보면 충남도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산공단의 생산이발 효과는 서산시 4분의 1 가까이까지 되고 있어요. 고용효과도 한 7.5%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산항과 그 배후단지의 규모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곳입니다, 이쪽이.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현재 대산항에 좀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를 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산항과 배후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쪽이.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6대 항만, 3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항만이라고 하기에는 시설과 배후 인프라가 좀 많이 열악한 그런 상태예요. 2018년 통계 자료를 보면은, 대산항과 이제 경쟁 항만인 옆에 이제 평택, 당진항의 하역 능력은 8만 5천 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입출항 선박은 11만 5천 척 정도 같아요. 대산항의 그 반면에 대산항의 하역능은 13,500톤 정도가 되고요. 입출항 선박은 9만 2,600척 정도로 되는데 이거 서로가 비교해 보면은 예. 결론적으로 대산항은 평택 당진항과 물동량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항만 시설은 5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예. 이 수치만 봐도 대산항의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수치죠. 예. 또한 이제 현재 서산 인구가 17만 명이 넘어 18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시내와 대산읍에만 7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서산시에 이제 등록된 전체 종사자 6만 5천 명 중에 예. 대산읍에만 서산 전체 종사자의 21.6%, 약 1만 4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상시 인구입니다, 이게. 예. 거기다 이제 대산항과 산업단지로 접근하는 도로는 국도 29호선하고 38호선 이게 두 개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대산으로 들어가는 진입 지점에서 수국도가 만나요.
이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에 산업단지 항만으로 하는 도로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이쪽이.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또 정리하자면 항만시설 그 배후 인프라 특히 교통망이 열악하고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사고 우려, 주차난, 교통난 등 또 대기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또 현장에서 뭐 직접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민들의 반응과 지역사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산업단지가 이제 밀집하고 있어서 꾸준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기가 뛰던 지난 날에 비해서 이제는 이제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석화산업 즉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되는 지역의 대기 오염 및 대산항의 비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제가 이번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도의 적극적인 그 행정행위를 주문하고 충남도에서의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해가면서 많은 자료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그 대책은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인근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이 만나는 명지, 독꽃, 화곡 교차로 등의 구간에 대해서 주차 공간 확보, 또 도로 확장, 예. 그다음에 교통 안전 시설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특히 이제 국도 29호선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망 사고가 굉장히 잦은 거예요. 위험 도로로 이게 낙인 찍혀 있는 도로인데요. 예. 최근 차선 도색 휘도가 났다는 의견도 있어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선 도색을 좀 해라 하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선원들의 휴식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입항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려요. 대산청에서 주로 이제 업무를 하는 업무지면은 충남도와 서산시에서도 선원들의 복지 시설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예. 또 세 번째 전문가 의견이나 항만의 발전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제5부두를 다목적 부두로 변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두를 조기 완공해서 자동차 수출입이 사용되도록 하고 에너지 원료 수출입을 위해서 야적 공간을 추가로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도 중요한데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예요. 예. 우리 대산항의 인센티브 제도는 타시도나 타항구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는 도하고 시의 매칭 비율이 3대 7인데 이 비율을 5대 5로 좀 조정을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고 아울러 부정기 선정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선방 유치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설과 제도가 정비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산항에 대해서 홍보가 또 필요하고요. 아울러 취업 유발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가 아주 큰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이제 국제여학생 입항 등 지자체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이었습니다. 홍성군이 청사 이전 후보지를 31일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청사 이전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홍성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중 예비 후보지 5곳을 선정하고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친 뒤 9월과 10월 중 청사 이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내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진 난지섬이 해양수산부 어촌유디 300사업의 8대 선도사업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촌유디 300사업은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해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어촌유디 300사업 선정지 2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당진 난지섬 등 8개 선도사업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난지섬은 뛰어난 자연 경관과 사업 규모, 개발에 따른 마중물 효과가 높게 평가됐으며 앞으로 선착장과 안전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 간접 자본이 선제적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부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쪽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좌회전을 하는데요.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후행 차량이 멈춰서고 블랙박스 차량도 급정거합니다. 잠시 뒤 블랙박스 차량이 흔들거리는 게 확인되는데요. 사고를 낸 트럭이 튕겨지면서 낸 2차 사고입니다. 좌회전이나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 혹은 유턴을 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교통규칙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때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해 7월 당진의 한 도로,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인데요. 2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무언가와 충돌 후 멈춰섭니다. 영상을 되돌려 살펴보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 운전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야간 운전의 경우 눈으로 보고 반응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시선을 멀리 두고 주위를 살피는 방어 운전 습관이 야간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저녁 예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우회전 차로에 들어서는 블랙박스 차량, 그러나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우회전 진입 전 먼저 진입한 직진 차량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들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사고 과실 논쟁 역시 잦은 편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교통사고 위험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영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김종래 화백이 그린 작품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올해 영정 모시기를 위해 새로 제작한 건데요.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는 지난 4월 29일 윤봉길 평화축제에서 새 영정으로 영정 모시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축제 준비 과정에서 기본 영정이 오래돼 교체 얘기가 있었다며 윤 의사가 태극기 앞에서 수류탄을 들고 찍은 사진을 기본으로 색상과 선명도 등 디지털 작업을 해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보는 이들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복장이 이상하다, 외국인 같다,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없다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 유족은 유족들도 먼저 끼 났다고 입을 모았다며 어색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영정 모시기를 한 영정은 우리에게 엄마 찾아 산말기와 일침해 등으로 유명한 김종래 화백의 작품인데요. 충의사가 처음 지어질 당시인 1968년 그려져 사당에 모셔졌다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충의사를 다시 건립할 때 지금 있는 월전 장우성 화백의 표준 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우성 화백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사로 분류한 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일 독립운동가 영정을 그렸고 현재 충의사 사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78년 표준 영정으로 지정했지만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커지는 이유입니다. 선양단체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움직임도 이렇습니다. 월진에는 2014년 3월 민관을 비롯한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새 영정 제작 추진기구를 구성해 새 영정 제작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이우재 회장은 그 배경으로 25살 청년이 아니라 40에서 50대 중년 신사로 그려져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고 윤 회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홍성신문입니다. 홍성군이 운영하는 군립예술단에 대한 단원 나이 제한과 활동비 지급액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군은 국악관현악단과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악관현악단은 36명이고 오케스트라는 25명, 합창단은 50명, 무용단은 12명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합창단과 무용단 단원 나이 제한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입니다. 국악관현악단 단원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인데요. 오케스트라는 조례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단원 활동비도 예술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무용단 수석단원은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합창단 수석단원은 월 35만 원인데요. 오케스트라 수석단원은 월 50만 원입니다. 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도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 단원이 받는 활동비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A씨는 홍성군 문화발전을 위해 비슷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나이 제한도 다르고 활동비도 다르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 이병희 의원은 국악관현악단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나이 제한 및 활동비 지급액을 결정했는데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오는 11월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의 가지나 잎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세균성 병입니다. 200헥타르 미만 소규모 과수원의 경우 전수조사를 하며 2000헥타르 미만 규모는 2년에 한 번, 2000헥타르 이상은 3년에 한 번 조사합니다. 우선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천안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결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나무는 없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의심 증상이 보이면 매몰과 살균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군이 9일 서부면 남당항에서 항만 주유소인 어업용 면세유료 공급시설을 착공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료 공급시설은 남당항 배후 부진에 144제곱미터에 17억 원을 들여 경유와 휘발유 10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동안 어민들은 관내 한 곳뿐인 지정 면세 주유소에서 이동식 보관 용기에 기름을 담아오는 방식으로 주유해왔습니다. 이번 시설이 올해 말 계획대로 완공되면 어선에 면세유를 직접 주유할 수 있게 돼 어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산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산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특설 무대에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서산 지역 예술단체 3개 팀의 공연을 비롯해 홍진영과 버즈, 밴 등 인기 가수 15개 팀의 무대가 3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이웃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청양 남양면에 사는 A씨는 지난 2016년 화재로 집을 잃고 컨테이너에서 어렵게 생활해왔는데요. 남양면과 청양군 희망복지지원단, 청양군 푸드뱅크 등 130여 명이 후원금 2,500만 원을 모아 A씨에게 원룸을 기부했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대흥면에서 한마음 이동 전문 봉사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선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과 마사지,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봉사단체로는 제빵봉사단과 한전예산지사, 명지병원 등 21개의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요즘 태안에선 총각모 수확이 한창입니다. 황토에서 자란 태안 총각모는 아린 맛이 없고 식감이 아삭한데요.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10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기후가 좋고 병해충 피해가 없어 풍작이 기대됩니다. 가격은 10kg 한 박스당 15,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그린 PC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오는 1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PC 사양은 윈도우 10 운영체제에 CPU 듀얼코어 이상, 램 4GB 이상이며 응용 소프트웨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당진의 사찰들이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고대 영파산에 있는 영랑산은 당태종의 딸 영랑공주의 설화로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면천 상황산에 있는 영탑사와 정미 응봉산에 있는 안국사지엔 보물로 지정된 석탑과 보살상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12일 오후 3시 10분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충남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0일 오후 5시 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0일 오후 2시 당진정보고등학교 채용관에서 열리는 채용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0일 오전 11시 농협 홍성군 지부 앞에서 열리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0일 오전 10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0일 오전 11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10일 오후 2시 30분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청양군 관광종합개발사업 용역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는 좋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입니다.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일교차도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3도, 홍성이 6도, 당진과 서산 7도, 예산이 8도, 태안 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3도, 당진이 24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25도, 예산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와 세차하기 대체로 좋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더울 수 있는데요. 낮 시간 동안에는 냉방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요즘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도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성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되고 이웃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